자, 조금 쉬셨나요? 이제 우리 이제 관료제 들어갈 겁니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안 나오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해서 이건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일단 관료제 하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막스 베버 생각나셔야 돼. 막스 베버는 지배를 크게 세 가지로 유형으로 나눠놨을 거예요. 하나가 전통적 지배,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카리스마적 지배, 그 다음이 합법적 지배, 그죠?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전통적 지배라는 거는 예전부터 이씨 조선하면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을 물리고 이런 거를 우리 전통적 지배라고 하는 거고, 요거 생각나는 또 단어가 있는데 무슨 관료제 하나 생각나는데, 예? 가산적 관료제. 가산적 관료제라는 건 우리 이씨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왕이 대물림을 하는 거죠. 이게 가산적 관료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왕이 모든 거 다 갖고 있죠.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왕 마음대로지. 저 사람 죽일지 살릴지 왕 마음대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 이렇게 앞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우리 가산적 관료제를 전통적 관료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카리스마적 지배는 말 그대로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카리스마 하면은 어떤 거를, 카리스마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은 못하지만 카리스마 하면 다 알긴 알잖아요. 그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수그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 못하고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저 리더가 좋아서, 이거 우리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합법적 지배가 이제 회사 안에서 이 사람이 부장이야. 그럼 부장으로서의 어떤 권력이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이런 걸 우리는 합법적 지배라고 얘기하고,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좋은 지배가 뭐라 그랬어요? 막스 베버는. 네, 합법적 지배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관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랑 또 헷갈리게 이해한 사람이 있을 거야. 프렌치 라분이라는 사람. 자, 프렌치 라분이라는 사람이 권력의 유형을 모두 5가지로 제시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 뭐라고 권력의 유형을 나눠놨을까요? 하나가 정통적 권력. 또 하나가 보상적 권력.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강요적 권력. 준거적 권력, 또 전문가적 권력. 자, 프렌치 라브라는 사람은 이 5개 제시했습니다. 시험 문제 좀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정통적 권력이 뭐예요? 이거랑 비교합시다. 저게 전통이에요? 정통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에 정통적 권력은 합법적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관료제에서 나오는 합법적 권력을 이 사람은 정통적 권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부장이기 때문에, 사장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권력을 정통적 권력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보상적 권력은 뭐냐면 내가 부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파워가 있는 거야. 보상적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너한테 월급 줄게. 내가 너한테 승진시켜 줄게라고 내가 그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걸 보상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강요적 권력은 뭐냐면, 맞나? 강요적 권력 맞죠? 네. 맞지? 강요적 권력은 내가 너한테 보상은 못 해주지만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 그치? 내가 이런 거 막 주목색이 많잖아요. 뭐 해줄래? 그러면 내가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보상은 못 해주지만 내가 너한테 해는 끼치지 않을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를 우리 강요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왔을 거예요. 준거적 권력. 요게 뭐냐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전문가적 권력.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면 대표적으로 의사들이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문가로서의 힘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거를 전문가적 권력, 요거 이제 죄송해. 전문가적 권력,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의사들이 전문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 전문가야. 그럼 의사가 하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겠죠.
의사, 우리 꼭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의사가, 아, 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 그럼 저 그렇게 할게요. 다리 자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중거적 권력은 내가 저 사람 되게 좋아해. 그쵸? 그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 뭐가 있어? 연예인들이요. 내가 연예인 팬이야. 저 사람 되게 좋아해. 그럼 이 연예인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연예인 그대로 내가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 준거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왔고, 아, 전문가적 권력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 특히 헷갈리는 게 정통적 권력이 막스 베버가 제시한 합법적 지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예,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관료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 다음에 줄을 쳐드릴게요. 일단 관료제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라미드. 그래서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조직에 들어가려면 밑에서부터 들어가야 돼.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면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백그라운드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내 실력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거. 이거를 우리 관료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관료제가 약간 흐릿해지긴 했지만 처음 관료제가 생길 때 되게 좋았었어요. 왜? 관료제 전에 뭐가 있었었냐면 요 전통적 지배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부모님이 양반이야. 그럼 나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야. 그럼 나도 능력이 많은데도 노비가 되는 거야. 되게 안 좋은 사회였었죠. 그래서 요거를 물리치고 만들어진 게 관료제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내가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면 들어갈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엄청 좋았었던 게 관료제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관료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생겨서 그렇지 처음에는 엄청 좋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관료제 안에는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정도 일을 하면 위로 승진시켜준다. 뭐 이런 식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그 규칙대로만 움직이면 이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가는 것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관료제. 자, 그리고 규칙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주관성, 예, 지극히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사로운 정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항상 일을 열심히 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몰인정주의라고도 해요. 사람 뭐 심리적인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래서 이걸 몰인정주의라고도 보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일을 이만큼 많이 했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 이거를 내가 막 말로 떠벌릴까? 뭘로 표현을 할까요? 예, 문서가 엄청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 작년에 얼마나 일해서 이만큼 문서를 갖고 와서 나 이렇게 일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서가 너무 많아서 이거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어. 그걸 우리 뭐라고 했지? 어려운 말로? 레드 테이프라고 합니다. 레드 테이프.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규칙이 따로 있잖아요. 규칙. 그 규칙이 점점 더 많아질까, 점점 줄어들까? 점점 많아지겠지.